탈색 이론을 진행하려고 해요. 탈색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으시겠죠? 전체 탈색이 아니더라도 뭐 포일이나 뭐 브릿지라고 하는 거, 그 미용실에서 권하시면 한두 가닥이라도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친숙하지만 또 막상 하려니 어려운 게 탈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탈색을 배워보시면 진짜 실제로 사람한테도 탈색을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실행해 보실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탈색은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냥 대충, 이거는 머리카락이 밝아지는 거야. 밝은 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르면 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염색뿐만 아니라 탈색 모두 과학입니다. 이거를 정해진 룰대로 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하시면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탈색 이론을 신중하게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탈색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모발의 색을 결정짓는 모 구조 중에서 모발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 위치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발 과학에 그 모발 구조를 배웠었는데요. 자, 바깥 최외층부터 모표피, 큐티클이라고 불리는 모표피가 있었고, 그 안에 콜텍스라고 하는 모피질이 있었고, 또 메둘라라고 하는 모수질이 있는데 그 모수질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멜라닌 색소가 있었던 위치가 어디였죠? 그렇죠. 모피질, 콜텍스라고 하는 위치에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그 멜라닌 색소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연 모발색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염색을 하고 이제 탈색을 배우는 건데 이 모든 모발의 색을 바꿔주고 결정짓는 위치 또한 모피질, 콜텍스 쪽입니다. 자, 그 안에 콜텍스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우리가 변형시키고 없애고 다시 채워넣고 이런 것들이 염색과 탈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멜라닌은 자연적인 조건에서 딱 2레벨만 한계치로 밝아진다고 여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멜라닌은 자연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조건에 의해서 탈색이 일어난다. 자, 탈색이 일어나는 순서, 요거를 좀 제일 잘 아셔야 돼요. 자, 멜라닌의 탈색 순서는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의 순서로 빠져나간다. 자,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파랑색, 빨강색, 노랑의 순서로 빠져나간다 되어 있고요. 위에 그 왼쪽 오른편 왼쪽 위에 있는 사진 자체는 입자형 그 멜라닌인 유멜라닌이에요. 유멜라닌에서 점층적으로 분사형인 페오멜라닌으로 이동되어지면서 탈색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직 이 무슨 소린가 싶죠? 자, 쉽지는 않을 건데 뒤로 갈수록 메커니즘 탈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멜라닌이 탈색되는 순서는 파랑, 빨강, 노랑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멜라닌 색소가 밝아지는 정도는 절대 레벨의 한계를 가지는데 자연 조건에 의해 변하는 레벨은 최대 2레벨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더 많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탈색제를 이용해서 인위적인 탈색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먼저 잘 빠지지 않는 약간 동양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입자형 멜라닌 색소는 어, 유멜라닌이다. 그리고 밑에 과립처럼 빨긋빨긋빨긋하게 과립처럼 분사형처럼 보이는 것이 페오멜라닌인데 어, 입자형에서 점층적으로 갈수록 분사형으로 이동이 되는구나.
자, 멜라닌의 탈색 순서는 파랑, 빨강, 노랑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아직도 멜라닌의 탈색이 뭐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건데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모발 구조 속에 모발의 색상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그 멜라닌 색소는 모피질 중간 모피질에 들어있고 콜텍스라고 한 그 모피질 속에 들어있고 그 안에 멜라닌 색소를 변형시켜 주려고 탈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탈색이 되어지는 게 입자형 유멜라닌에서 페오멜라닌으로 가는 거고 그 어찌됐던 멜라닌이 탈색되는 순서는 파랑, 빨강, 노랑으로 빠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방금 멜라닌 색소가 탈색되어지는 거에서 자연 탈색의 한계는 최대 2레벨이다. 2레벨까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자연 탈색을 시키는 요인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색을 하지 않거나 탈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발이 밝아지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게 가장 눈에 확 띄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계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름에 그게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어디가 제일 많이 보일까요? 머리 중에서도? 그쵸. 태양의 가장 직격탄을 받는 정수리 부분, 그쵸? 탑포인트 이쪽이 제일 많이 변하는 느낌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에 속머리, 네이프 부분이나 안쪽 보면 어두운데 위쪽은 내가 아무것도 염색이나 탈색을 하지 않았어도 밝아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요인 중에서 태양, 자, 산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태양은 자, 수분은 목표피를 팽창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산소는 태양과 수분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모발 탈색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삼박자가 맞아진 때가 언제일까요? 그쵸. 여러분이 단순하게 태양 아래 돌아다닐 때보다 물놀이 갔을 때, 물놀이 할 때 이런 상황이 제일 많이 벌어져요. 태양열이 비치는 날, 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목표피가 팽창이 되어 있고 또 태양열에 의해서 산소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주고 또 옆에 우리가 늘 숨쉬고 있죠. 산소는 늘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에 탈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막 논다고 해서 최대 2레벨을 넘지 않게 탈색이 된다라는 거. 그거는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탈색의 정의를 좀 한번 볼까요? 자, 모발 자연 색상 또는 기염부를 밝게 하는 것. 그것은 산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탈색은 말 그대로요. 색상을 빼는 거예요. 색을 탈하는 거. 그래서 자연 모발일 경우에도 좀 밝은 레벨을 하고 싶을 때 색상을 빼내잖아요. 멜라닌 색소를 깨서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염부, 기존의 연모제를 또 염색을 했던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색 레벨보다 밝게 가고 싶다면 무조건 탈색을 해야지만 밝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탈색은 자연 모발에 있는 멜라닌을 빼는 거, 염색을 빼내는 거. 그러니까 이 둘 다가 탈색을 말하는 거예요. 색을 빼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색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목적은 두 발의 색상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두 발의 염색을 하기 전 준비 과정 중에 또 하나라는 거. 자, 탈색의 메커니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탈색이 되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자연 탈색은 자연 멜라닌의 그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할 때 자연 탈색은 딱 2단계까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유멜라닌, 페오멜라닌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그 멜라닌은 그 유멜라닌이 있고 페오멜라닌이 있어요. 자, 유멜라닌 같은 경우는 동양인들한테 좀 많고요. 페오멜라닌은 서양인들, 서구적인 그 모발을 갖고 있는 좀 밝은 색을 우리
동양인들은 좀 많이 찐갈색, 거의 흑색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좀 약간 선천적으로도 밝아지는 모발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유멜라닌은 동양인이고 페오멜라닌은 서양인이다. 이렇게 좀 많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처음 탈색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는 입자형 멜라닌인 유멜라닌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유멜라닌 속에 있는 색소가 좀 더 진한 파랑에서 아까 빨강에서 노랑으로 빠진다 그랬죠? 파랑에서 빨강을 갖고 있는 게 아마 유멜라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벨이 높아지면서 분사형 멜라닌이 공격을 당하는데 그게 이제 페오멜라닌인 거죠. 그래서 페오멜라닌은 약간 붉은 계열에서 노란색 계열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그 페오멜라닌이 빠져나가는 것이 탈색인 거죠. 멜라닌 색소의 산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그럴 거예요. 쉬운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 붉은 갈색에서 밝은 노랑으로 되려면 레벨이 점점 더 높아지고 멜라닌이 완전히 없어지면 흰색을 얻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탈색을 직접 해볼 건데요. 그때도 보시면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멜라닌이 점점 깨져서 색깔이 탈해지는 거죠. 없어지게 될수록 밝은색, 흰색까지는 사실상 무리고요. 거의 흰색에 가까운 옐로우를 베리 라이트 옐로우를 가진 모발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모발의 손상은 밝아질수록 커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탈색의 작용 원리를 한번 보면요. 자, 알카리제가 모표피를 팽율시키고 모피질로 침투한 알카리제와 과산화수소가 서로 반응을 하여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된 산소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 탈색 작용이 일어난다.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헤어 컬러링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알카리제가 보통 우리가 펌이나 염색 다 알카리제죠. 약산성이 있는 모발이 모표피를 열어야지만 그 안으로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제와 이제가 합쳐지면 알카리제가 되는 거죠. 자, 알카리제와 그 팽윤시켜준 알카리제와 그 또 가산화수가 모발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반응을 하고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백, 우리가 가산화수소를 사실은 표백할 때도 많이 쓰는 건데 그건 농도가 많이 진했을 때 표백이란 말을 쓰고, 그렇지만 표백 어느 정도 탈색은 색깔을 빼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 원리 자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발에 모표피의 탈색제가 이렇게 같이 일제와 이제가 합쳐진 것들이 모발 표피에 이렇게 발렸을 때 알카리제가 모표피를 열어주고요. 그 안으로 들어간 알카리제와 과산화수소가 서로 반응을 해서 멜라닌 색소를 막 깨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내가 갖고 있는 뭐 유멜라닌일 수도 있고 이미 유멜라닌이 좀 변형이 돼서 염색에 의해서 다른 색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색소를 빼내기 위해서 탈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 색소를 파괴시켜서 탈색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네. 피질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변형시키기 위한 좀 더 그 모표피를 열 수밖에 없는 이런 알카리제도 있고요. 과산화수소가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는 탈색제의 특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알카리는 모발을 연함이 팽창시켜 산화제의 침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의 분해 및 산소 발생을 촉진하여 보다 신속한 탈색을 유도한다. 방금 앞에서 말했던 탈색에 관련된 그 이론을 얘기하다가 모표피가 열려야 되고 그 속으로 침투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멜라닌 색소를 깨서 색소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알카리 뭐 과산화수소 이런 걸 생각 계속하면 많이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가장 여기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어찌됐든 모발 구조,
단단하게 큐티클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렇게 큐티클층을 조금은 열리도록 해줘서 그 알칼리 성분과 과산화수소의 성분이 피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성분에 일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걔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멜라닌 색소들을 막 깨고 부셔서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탈색제의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산소 발생을 촉진시키거나 신속한 탈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과산화물은 강력하게 산소를 발생하여 모발을 탈색시키거나 모발의 손상을 유발한다. 주성분은 과항산 나트륨, 과항산 칼륨, 과항산 암모늄, 과항산 망간, 과항산 바륨 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제가 이제를 만나서 이렇게 산소를 발생하고 모발을 탈색시키는 역할들을 해주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일제의 그 알칼리 성분이 모표피를 열어주고 모피질 속으로 들어가서 멜라닌 색소를 깨고 색깔을 그 산소를 발생시켜서 걔네들을 없애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당연히 모발에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모 구조가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고기 비늘처럼 켜켜이 단단하게 이렇게 잘 눕혀져 있는 애들은 건강한 모발. 근데 너무 건강한 모발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잘 열리지 않을 테니 일제 알칼리제 성분이 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일제와 이제가 같이 합쳐져서 그 안쪽 모피질로 들어가고 모피질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을 분해하고 깨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서 멜라닌 색소 양이 적어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조금 뭔가 그려지시죠? 자, 이번에는 산화제의 특성과 종류를 좀 볼까요? 자, 과산화수소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모발의 색을 보다 밝게 하고 모발 케라틴을 약화시키고 암모니아에 의해 보다 빨리 산소를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자,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따라서 산소의 발생량이 달라지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많은 산소를 발생시킨다. 모발 탈색 염색 시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보통 6%를 사용한다. 자, 이제 조금씩 과산화수소에 대한 그 윤곽이 좀 드러나죠. 자, 과산화수소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모제를 사용할 때도 왜 우리가 신생부, 염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잘 계산해서 연모제 레벨도 높고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 모발색보다도 더 높아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과산화수소의 역할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고 또 이렇게 밝게 그 발색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물론 착색 작용도 도와주지만요. 자, 그리고 밑에서 말한 것처럼 과산화수소는 농도에 따라서 좀 산소를 발생시키는 양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뭐 밝아진 레벨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6%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자, 탈색의 기본이라고 돼 있어서 자, 멜라닌은 쌀알과 같이 뭉쳐 있으므로 탈색을 위해서는 뭉침을 풀어야 한다. 이걸 뭉침을 푸는 과정을 중합 해체 반응, 디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단순한 탈색은 H2O2, H2O2가 과산화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모니아수가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 단순 탈색을 일으키는 거고, 어, 자, H2O가 뭐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왜 화학 시간에 H2O 배우잖아요. 물이죠, 물. 물에 산소 하나를 더 결합시켜서 수소와 산소 화합물인 거를 만든 거예요. 그게 과산화수소인 거예요. 그래서 산소 분자가 순수산소 이렇게
H2O2가 O2로 되는 이 멜라닌을 산화시켜 밝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활동은 암모니아수에 의해 가속화가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산화수소만 있어서는 탈색이 일어나지 않죠. 이 과산화수소의 작용을 더 촉진시키는 활동을 촉진해주는 게 일제인 거예요. 암모니아 관련 알카리제 암모니아 아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과산화수소를 좀 더 자극시켜서 탈색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H2O2가 과산화수소인데 가산화수소는 강한 산화력, 표백력이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공업용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단순히 과산화수소는 강한 산화력이 있고 표백력이 있는데 어, 공업용으로 쓰이는 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고요. 우리가 모발에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물과 섞어져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라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나트륨 성분의 탈색제 혼합, 나트륨은 알칼리성 산화제이다. 이 혼합의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만 계세요. 자, 과산화수소 보자면 H2O2가 과산화수소였는데 그게 H2O 물과 산소로 만들어진 것이다. 산소 방출에 의한 모발의 탈색 및 발색을 관장하는 것이 과산화수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3%, 6%, 9%. 아마 이거는 다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지금 3%와 6%. 자,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 발생기 산소량으로 10볼륨, 20볼륨, 30볼륨 이렇게 말합니다. 자, 탈색력은 3%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는 보통 많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뒷장에서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3%는 아무래도 톤온톤이나 톤다운에 사용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작으니까 손상도는 좀 적어요. 6%는 그냥 적당히, 9%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는 거예요. 자, 3%는 부득이하게 모발의 탈색을 엄청 높인다던가 뭐 레벨을 밝힌다던가 그럴 때보다 염색을 해야 되는데 톤온톤이나 톤다운 할 때 손상모나 극손상모에서 좀 손상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3%의 흰머리 염색에도 사용한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흰머리들은 강모예요. 굉장히 발수성 모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보단 6%를 쓰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6%는 멋내기나 톤다운, 흰머리 염색, 밝은 컬러 원할 때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9%는 뭐 블리치 시술, 빠른 톤업 다 가능하지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발 손상이 심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요 프로스를 요즘 한국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산화제는 1.5%, 3%, 4.5%, 6% 이렇게 있습니다. 뭐 9%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잘 안 쓰는 상황이고요. 자, 사용 용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1.5%는 보통 톤다운에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모발의 손상이 적어요. 볼륨이 낮기 때문에 산소 발생량도 적고 막 발색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손상이 적어서 요즘에는 염색하고 탈색하고 나서 염색 넣을 때도 1.5%로 손상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미 탈색으로 지친 머리에 또 3%나 6%, 4.5% 쓰는 것보다는 1.5% 쓰는 것이 모발의 손상을 현저히 막아주기 때문에 1.5% 쓰는 경우도 많답니다. 자, 그리고 3%는 톤다운, 톤온톤 다 가능하죠. 자, 모발 손상이 적은 게 장점이라서 지금 1.5%처럼 손상이 이미 되어버린 탈색 모발이라던가 너무 잦은 염색으로 모발이 손상이 많이 입었는데 페이드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죠. 색상이 빠져나갔어. 그래서 다시 조금 입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다시 색상을 입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정도일 때 3%를 쓰시면 좋아요. 자, 4.5% 같은 경우는요. 얼룩을 잡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색을 했는데 얼룩이 졌어. 그러면 밝은 색으로 다 같이 이동할 수는 없지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있을 때 어두운 색 쪽으로 같이 맞춰주는 게 제일 깨끗하잖아요. 염색을 했는데 밝은 데는 너무 밝게 나오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나오고 이렇게 얼룩덜룩하면 예쁘지 않은데 4.5%가 그런 얼룩을 잡아주는 게 탁월해요. 그래서 탈색력은 별로 없지만 톤다운이나 톤온톤을 쓸 때 특히 얼룩이 생긴 상황에서 그걸 잡아주면서 균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은데 업체에서 4.5%를 만들어 놓은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5%가 없어. 그런데 내가 시술을 하다 보니 4.5% 얼룩 잡는 게 필요해.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6%와 3%를 1대1로 섞으면 4.5%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 3%를 가지고 계시고 6%를 가지고 계시면서 1대1로 섞어서 4.5% 만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죠. 자, 그리고 6% 같은 경우는 톤업, 그리고 세치 커버에 한국에서는 뭐 6% 기본으로 사용하는 거죠. 저항성 모발에 적합하고, 자, 6%를 사용하게 되면 팔색제를 6%, 2%, 6%를 사용하게 되면 한 2단계 정도 밝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탈색을 하실 때 2단계. 그리고 모발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멜라닌 색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페어 멜라닌일 경우에 조금 더 잘 빠지죠. 그래서 2, 3레벨까지도 가지만, 보통 동양인의 경우는 유멜라닌은 보통 한 2레벨 정도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9%가 있죠. 이것도 톤업 마찬가지로 톤업인데 연모제에도 사용하고 멋내기 염색에도 사용하고 탈색에도 물론 써요. 그런데 굉장히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자, 2, 3레벨을 높여주고 3레벨까지도 빼요. 그런데 유럽이나 좀 미주 지역에서 많이 써요. 웨스턴, 코케이시안이라고 하는 완전 진짜 오리지널 서양인들 그런 분들한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모프피가 우리보다 더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 사용하거나 12%, 12%는 3에서 4레벨을 업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산화제에 표시되어 있는 퍼센트에 따라 산소용 발생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산소 발생량이 많아진다는 게 더 탈색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 발생량 따라 모발의 탈색력이 달라지고 중합 반응량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산화제 농도에 따른 모발색의 변화 실습인데요. 이번에는 이 실습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서 이번 차시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 어떻게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지 굳이 과제로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터프트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책자에는 웨프트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웨프트라는 단어는 실다발이라는 뜻이에요. 터프트라고 하는 게 머리카락 다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터프트로 고쳤어요. 분명히 이것도 그 책에도 고치려고 하셨지만 아마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터프트, 머리카락 다발을 말하고요. 터프트를 준비해서 산화제 3%, 6%, 9%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같은 시간대에 산화제의 농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려고 만들어 놓은 장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우리가 요번에 구매한 터프트는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딱 그만큼만 샀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시지 않게 하는 건데 나는 터프트가 더 있고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해보셔도 좋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시 자주 다니시는 미용실이나 이렇게 뭐 친한 뭐 미용실이 있다면 머리카락 일반 사람들의 머리카락 잘라지면 버려지잖아요. 그걸 조금 묶어서 긴 머리들 좀 단발로 자를 때 보통 미용사분들이 밑에 묶어서 많이 자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얻어다가 하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꼭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난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 사람 머리카락 이제 미용실에 잘라진 머리카락을 좀 가져다가 이렇게 369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굳이 뭐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자,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실습의 결과치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 흑모를 가지고 3%, 6%, 9%, 산화제 비율은 똑같이, 아까 산화제 농도는 다르지만, 탈색약과 1대2 비율로 하는 건 동일하게 한 거예요. 비율은 동일하게 했을 때, 이렇게 확실히 9%,
산화제 농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밝아진다 라는 결과치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탈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더 잘 이해가 되려면 우리가 탈색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찾아서 이걸 서술을 해보시면서 좀 더 다시 머리에 인지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다시 찾아서 보셔도 되고 이해하실 부분을 서술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탈색 메커니즘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앞에 우리 12색상환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과제에 낸다고 만들어 봤던 거, 그 터프트 색상 12색상환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2색상환 만드신 거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된다고 앞서서 하셨던 교수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셔야 돼요. 변질되거나 색상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7-1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을